단어가 생략되는 거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겹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하고 아무것도 생략이 안 된 문장하고 뭐가 더 쉬워요? 된 게 쉬워요? 아무것도 생략 안 된 게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번부터 46번이 제일 기본기예요. 이미 생략된 건 없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 거에서 주어하고 동사 찾는 거야. 근데 그 동사가 한 문장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는 준동사로 바꾸는 거야. 그죠? 네. 근데 생략이 안 된 거를 못 찾아버리면 생략이 된 것은 더 어렵죠. 생략된 것을 무슨 단어인지를 그 문장 내에서 찾아서 그 다음부터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더 어렵죠, 당연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번은 그때 안 했나? 하다 말았구나. 13번 그럼 잠깐만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오늘 조금 숙제를 어차피 나갈 거니까 좀 나눠줄게요. 1번부터 27번까지가 같은 문제예요. 1번부터 27번까지가 주어하고 동사, 우리가 이걸 정동사라고 합니다. 정동사는 그냥 동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 그러니까 내가 주어하고 동사, 자, 주어는 없을 수도 있다. 명령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수일치 시키는 건데, 그죠? 내가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앞뒤, 내가 문장의 맨 앞에서부터 안 보니까 맨 앞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문법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 주어가 명사일 수 있으니까 수식어구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식어구가 지금 눈에 자꾸 안 보이는 거지, 수식어구가. 해석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해석의 습관. 주어 동사는 해석의 가장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법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해석을 하는 거에 가장 기본기예요. 동사 찾기.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그 동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앞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있는 것들을 가로로 묶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끊어있기. 끊어있기의 가장 기준은 동사다. 동사 앞에 끊자. 그죠? 동사, 우리 여기서는 정동사죠. 쉽게 말하면. 정동사 앞에서 끊는데 이제 어려운 것은 이거죠. 이거. 묶어있기가 안 되죠. 묶어있기. 묶어있기라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닫고가 안 되죠. 잘. 닫고는 무조건 일단 1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전치사라는 거. 전치사.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다음 방학 때는 해석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해석. 그러니까 문법의 가장 기본기니까. 그러니까 전치사에 명사를 하나를 묶어라. 또 명사가 나오려면 전치사를 묶어라. 전치사 아무것도 안 묶여 있는 명사가 그 문장의 주어다 이 얘기예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응?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너네들 숙제를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 풀어오시면 돼요. 이제. 같은 이론이에요. 같은 이론. 같은 이론. 다 배운 문법인데 실전에 적용이 안 돼, 애들이. 영어를 다 한국어로 배워가지고 한국어 개념만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고 영작도 안 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영어 어순대로 한글 해석을 했으면 그 한글 해석의 단어만 주어지면 그대로 영작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둘 다 안 되는 거야. 왜? 첫 번째부터 이것부터 잘못돼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은 한글로만 해석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단어 몇 개를 딱 머릿속에 캐치한 다음에 한국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뜻을 적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한글을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독해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딴 얘기를 해버려요. 딴 얘기. 그리고 내가 한글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법적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죠?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게 적용된 걸 자꾸 봐야 돼요. 실전. 그게 한글 해석이 됐건, 그게 영작이 됐건, 같은 개념이에요.
영작하는 방법도 한글에 해서 끊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글 똑같이 끊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영작으로. 주어진 단어 변형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그때 해드렸죠. 동사 앞에서. 묶어있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여기 적용된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문법에서 전혀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여기는 또 관계사 부분, 분사 부분도 아니라 생략된 것도 없어. 그게 여기까지고 28번부터 46번까지가 주어 동사, 정동사가 있을 때 나머지 두 번째 동사를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요거예요. 같은 문제죠, 사실은. 같은 문제. 얘를 준동사로 바꾸잖아. 준동사의 정의는 동사의 품사를 변경한 거죠. 근데 그 품사를 변경하는 기준이 뭐냐고. 여기에 두 번째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거를 품사를 바꾸는 기준이 뭐냐? 뭐예요? 이 문장의 어순에 맞게 하죠. 어순에 맞춰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면 명사로 바꾸고, 주어 동사 명사가 앞에 있으면 형용사로 바꾸고,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 동사의 품사가 정해놓지 않고 어순에 맞춰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거, 그거를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고 투부정사도 따로 있죠. 이렇게 요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야.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방학 전에 그 녹화된 거 있죠. 거기 25번부터 있었던 그 문제의 연장이라서 이것도 숙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넘어갈 건데, 분사 구문으로 넘어가도 되는지를 내가 보고 생략된 거를 풀 수 있을까를 좀 오늘 좀 점검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남은 게 분사하고 관계사 남았거든. 둘 다 생략되는 거야. 근데 생략 안 된 것도 못 풀면 생략된 걸 건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진도를 나가긴 나가야죠. 그래서 이게 봐봐. 선생님이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규칙, 그 규칙을 최소화, 정말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규칙만 최소화해가지고 해석 규칙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 이 규칙, 똑같은 규칙을 한글을 끊죠. 한글의 주어 동사를 끊어가지고 그대로 영어 바꾸는 이 연습이 너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다 본문암기 해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게 이거예요, 이거 수업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학생들이 영작을 워낙 손을 잘 안 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10달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을 하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교재를 하나 사가지고, 그죠? 교재를 선생님이 만든 거를 한 권 사가지고 1년을 갑니다, 이 교재 한 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해요. 70분. 다 이거 신청하세요. 다다음 주부터 첫 수업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교재 나눠주고 온라인 줌으로 합니다. 줌. 그리고 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각하고 집에 가면서도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그냥 줌으로 수업하니까 이어폰 꽂고 봐도 되고, 이거 그대로 녹화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유튜브에 쌓여있는 거,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 기출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번호부터 1번부터 80번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어법, 첫 번째 어법 문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술형 그대로. 그러니까 같은 이론을 가지고 틀린 거 찾으시오, 고치시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영작을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글로 바꿀 때, 한글을 영어로 바꿀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 영어는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한영어를 제대로 하질 않아요. 한영어를 제대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해석이 되게 정확해져요. 왜냐면 그 한글이 영어로 바뀌는 걸 내가 아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건 쉬워요, 되게. 같은 규칙입니다. 영작을 하는 것과 해석을 하는 것은 같은 규칙이다. 알겠어요? 한글과 영어의 관계를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규칙, 문법이기 때문에 그 문법을 제발 활용하세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데도 못 써먹어요. 아무데도 못 써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로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게 use, 더,
명사니까 주어잖아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에 대한 수식어구로 전치사 명사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의 사용. 그 비판적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 been identified.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여겨져 왔다. 동일시되어 왔다. 일단 identify는 same입니다. 느낌이. 파악되어 왔다. 동일시되어 왔다. 바로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being이 빠진 건데 전치사 플러스 왜 명사가 형용사가 옵니까가 아니라 이게 being 동명사가 빠진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도 그것도 particularly 특히나 여기에 있어서 in the digital age 그죠?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 걸로 여겨져 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야 돼? 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돼요. 글이.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가 사용이 매우 중요하대요.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이유가 궁금하지. 왜 중요한데? as를 이제 뭘로 해석할 거냐 이거지. as. 이거 as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또 as 갖다 붙이지 말고 제발.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이유를 붙여준 거죠. 이거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고 중요한 것으로서 여겨진다. 이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니까 얘가 맨 앞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죠. 두 번째 주어. 상대적으로 빠른 접근이에요. access. 접근이니까 어디로 가는 접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붙은 거고. 다만 of는 형용사니까 전치사 하나에 붙어있을 명사는 information까지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정보로 가는 접근, 매우 빠른,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그 접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that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끝이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access가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에 s 붙어 있죠. 그 빠른 접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능력이랍니다. 그럼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둘 중에 하나죠. 해석이.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형용사로 가거나 뭐뭐 하기 위해 부사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이거 할 또는 이거 하기 위한 이런 거죠. 뭐 하는 evaluate 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접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것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 얘기죠. value를 정한다. 가치가 있냐 없냐를 정해야 된다. 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 같은 정보도 정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그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거의 validity를. validity는 이제 동의어가 그것인데 이 그것이 좋다라는 뜻도 있고 영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원. I moved to America for good 이러면 나는 완전히 미국으로 이사 간 거예요. 영원히. 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으로 유효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효한. 활용도가 있는. 그 활용도가 있는 일이 valid고 그 valid의 반대말이 void예요. void는 공허한이죠. 아무 쓸데기 없는. useless. 아무것도 없다. 얘는 유효하다. 쓸모 있다죠. useful이죠. 그래서 그 유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이고 그 지문에 대한 비판적 사고, 맞냐 틀리냐.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지문의 의견을 물어본 거죠. 비판적으로 그 지문을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relative value, 상대적 가치. 요거, 그죠? 명사 뒤에 동사 이르지 마세요.
전치사니까 전치사 명사. 동사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있을 수가 없죠, 얘는. 그래서 형용사. 즉 여기서 쓴 겁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어순이 결정하죠. 어순상으로 봤을 때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수식어고. 그래서 네가 접근된 정보니까 발을 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꾸면 접근한, 우리가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접근된, 검색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검색된 정보의 상대적 가치, 얘네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이렇게 주어 동사 찾아가지고 주어 동사가 아닌 나머지 것들, 그죠? 잘 정리, 가로 묶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묶어 있게 하시면 정동사가 눈에 보이는 거가 2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27번인데 25번까지는 저번에 풀었으니까 27번까지 문제 푸는데 지장 없지요? 해오실 수 있죠? 오자마자 아, 우리가 이거를 거의 한 달 동안 주어 찾기만 배웠어요. 조금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영상을 좀 돌려보세요. 영상을 돌려볼 때는 날새서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주말에 하나 정도? 2개 정도로만 이렇게 보세요. 주의할 점은 이게 보다 보면 이게 계속 보게 됩니다. 날새면 안 돼. 별 걱정을 다 하죠. 지금 볼지 말지도 고민 중인데. 하나만 딱 더 하고 갈게요. 주어 동사 찾기 정동사에서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아, 그리고 제발, 제가 이제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쌤이 내신 때 문법을 되게 빡세게 가르칩니다. 디테일을 되게 디테일한 걸 되게 많이 챙겨요. 왜냐면 내신이니까. 근데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얘들아, 네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 다 필요 없어. 싹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20-30%만 알아도 돼요. 일단 문장 안에 구조와, 이거를 또 전치사 명사, 전명구, 도치 이런 거 그냥 외우지 말라니까. 그냥 동사 앞에서 끊어. 동사 앞에서 끊고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야. 명사 있어 없어?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인데? 부사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없으니까 뒤에 있죠. 근데 이거를 굳이 또 only 부정어구, 부정부사 도치, 장소부사 도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규칙 몇 개를 가지고 일단 써먹어 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좀 더 어려운 문법으로, 복잡한 문법으로 활용을 하세요. 알겠죠?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내신 때는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내신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내신보다 훨씬 어려운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 모의고사, 수능. 그러려면 조금 문법을 내려놓으세요. 조금 가볍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글이 읽히지.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을 해야 되는데 논리구조, 인과관계 논리구조를 따져야 되는데 그놈의 분사구문 이걸로만 들어가 버리면 내용이 안 읽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알겠어요? 좀 머리를 가볍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얘가 시행착오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수로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at the heart는 중심이니까 core, 핵심이다. 시행착오가 바로 핵심이다. 가 이 글의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문법적으로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내신 때 합시다. 알겠죠? 15분만 하나 해볼까요? 15분? 저번에 푼 거하고 거의 흡사한 건데 15분 하나만 얼른 해볼까? 해보세요. 동사의 개수. 네가 지금 알고 있는 문법의 절반도 못 쓰잖아요. 안 쓰여요, 여기에. 네가 알고 있는 문법의 절반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문법 조금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칙, 주어를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의미 파악을 하세요. 네. 얘가 요만큼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네 둘은 강조한 거예요, 그냥. 중심에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도치를 좀 더 정확히 알려드려요? 이 짧은 문장 가지고? 아니야. 본인이 궁금하면 얘들아 도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뭐라고? 영어의 어순이라고. 이걸 자꾸 예외로 외우지 마시고, 물론 예외로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이 영어를 어렵게 배워서 해석도 어려워져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이란 거는 그 규칙을 이렇게 묶어준 건데 이 묶은 거를 어렵게 크게 묶으면 크게 묶을수록 풀기가 어려워요. 적용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예외적 규칙으로 자꾸 외우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써먹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자고. 니네들 이게 전치사와 명사인 것만 알면 명사가 주어인 건 다 알잖아. 동사를 기준으로 끊는 거 다 알잖아. 앞에 없으면 뒤에 있는 거야. 다만 강조하고 싶은 어순이 앞으로 온 거고. 가장 핵심에를 먼저 말한 거예요. 가장 핵심에 is가 이다도 있지만 주어는 보어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주어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exist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핵심에 존재한다. 배움의 핵심, 정중앙에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배움, 학습이라는 것의 가장 정중앙에 있다. 명령문 아니잖아요. 주어가 뒤에 붙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이런 거 나오면 누가 해석 좀 해봐. 이거. 이거를 부정어구, 도치, 무슨 나는 다 외웠죠. 나는 가르쳐야 될 강사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도치구문이 나온다니까요. 이것도 이런 문장도 해석을 안 되면서 무슨 도치에 무슨 부정어구 도치 외우고 오음리 부사구 도치 외우고 무슨 전치사 전명구 도치 외우고 그거 해석 뭐 하게. 영작 할 거야? 영작 할 거면 좀 외우던가. 아니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지금 명사가 두 개잖아. 동사가 기준이라니까. 영어는 동사가 기준이라니까. 동사 앞에가 주어고 그럼 얘는 뭐야? 바뀐 거야. 목적어. 빵점짜리 해석. 존은 제인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또 뭐 명사 주어 해가지고 제인이 사랑하는 존.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동사가 없잖아요. 이 문장이 준동사만 존재하지 정동사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제인이 사랑을 한 거를 강조하려고 존을 앞으로 뺀 거예요. 그냥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주어잖아요. 그 주어가 없으면 뒤에가 주어인 거고. 근데 명사가 두 개니까 하나는 뒤에서 온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의 중심은 동사예요. 동사가 없는 것은 문장이라고 아예 안 부르거든.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가자는. 그래서 내가 동사편을 정말 오래 한 겁니다. 여기 분사구문 내려가기 전에 생략되지 않아 있는 문장들을 좀 보자.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치는 선생님의 해석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엔 문법과 어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필요한 원리를 겨울방학 때 가르쳐요. 그때 첫 강이 도치예요. 첫 강의. 그러니까 첫 강의 도치예요. 그거는 나중에 겨울 때 조금 합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그러니까 개념은 짧게 빨리 적용, 실전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글로 쓰던가 영작을 하던가. 자, 15번 어떻게 다 해봤죠?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서 같이 갑시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했죠. ing가 맨 앞에 있으면 동명사 아니면 분사구문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명사면 주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딘가에 동사가 붙어 있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겹쳐있는 이 주어 1과 주어 2가 같아서 뺀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략이니까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명사를 생략하려 해서 접속사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거를 수식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관계사하고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첫 번째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던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watching, 자 보는 것
engineer가 이거 하는 것이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문법에서 오형식으로 많이 배웠죠. 지각동사. 그리고 콤마 찍고 또 목적어가 목적 보호죠. 공통점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들 독해를 하다가 콤마가 느닷없이 많이 나오면 공통적인 거 나열한 거예요. 나열. 나열은 사과, 딸기, 배예요. 그냥. 이거를 합쳐서 과일 이렇게 딱 정리할 줄 알면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엔지니어는 기술자잖아요. 기술자가 다리를 스케치하고 있어요.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랑 애슬릿, 운동선수가 그녀의 런업. 런업이라는 것은 뛰어가서 점프하는 거니까 도움닫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도움닫기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빨리 생각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냥 그 느낌만 잡으면 돼. 그럼 밑으로 다 똑같아요. Teacher and execute.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execute이 이건 알면 좋죠. X가 이게 X예요. 물론 이거를 바깥으로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예전에 왕의 오른팔, 도끼 들고 사람들 목 사형하다의 첫 단어가 execute이에요. 그러니까 executive 하면은 오른팔,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기업에서는 임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드 멤버 같은 이사회의 임원 또는 완전 행동대장, CEO. 행동대장이나 선생님들이 목적어, 목적 보호합니다. Polishing their PowerPoint presentation.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2, 3 다 똑같잖아요. 사과, 딸기, 배. 그럼 우린 과일로 잡으면 돼, 이걸. 아, 연습. 그리고 a child. 이제 점점 지겨워지죠?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니까. 뭔가 다이브를 배우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쿠커는 요리 기구인 거 아시죠? 이 R 붙이면 안 됩니다. 얘는 사람한테. 요리 기구가 아니라 요리사가 팅커는 약간 팅이라는 단어가 약간 티끌 같은 느낌이 좀 들으시면 돼요. 작은 거. 작은 거를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팅커예요. 그래서 이 팅커링이라는 게 약간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요리 비법을. 그러고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면 접속사 동사의 개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정동사의 개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정동사의 개수는 반드시 누구와의 접속사 개수로 접속사 개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사가 없으면 하나 있으면 두 개. 하나 나와버렸네? 그러면 저 앞에 동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동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뭐가 잘못된 거야? 얘 동사로 빨리 바꿔줘야죠. 동사가 하나도 없잖아. 가장 기본기 중에 하나. 그죠? 명령문이라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명령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and를 쓰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중학교 때 배웠죠? 아, 지금 또 중학생이죠? 어떻게 배웠어요? 명령문 다음에 and. 배웠어요. 명령문, 뭐뭐 하시오. and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뭐뭐 하면으로 해석하죠. 이거 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죠. 그걸 한번 봐라.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C를 알게 되다죠. 바로 이러이러한 파워를 알게 될 것이다. 네. 네? 네. 네? 더 파워가 목적어죠. 끝났잖아. 그 힘이 무슨 힘? 그 나머지는 수식어구의 역할이고. This kind of는 형용사니까 rehearsing의 힘이죠. rehearsal, practice, drafting 다 합치면 무슨 뜻? 저거 다 연습이에요, 그냥. 알겠죠? 근데 이제 명령문 다음에 o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요? unless로 해석하죠? unless가 뜻이 뭐야? 하지 않으면. 이거 하세요. or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요. 알겠죠? draft는 하나 배우고 갑시다. 저 draft라는 단어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거랑 또 헷갈리지 마. drift하고 drift는 뭐예요? drift 그거예요. 저 지금 안 했는데. 누가 했어요? 아니 마스크가 가려져 마스크 써가지고. 그 자동차 뒤에 엉덩이 이렇게 뒷바퀴 이렇게 옆으로 막 돌면서 막 멋있게 운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다, 표류하다, 날아다니다. 공기 중에 드리프트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배에서 바다에서 드리프트 할 수도 있고 땅에서도 드리프트 할 수 있고 미끄러지고 표류하는 거. 근데 드래프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에요. 시작. 처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래프트 비어라는 것도 있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생맥주의 표현이 드래프트 비어. 또는 드래프트가 이제 보통 수능에서는 생맥주라는 단어가 나오기 좀 어려우니까 보통은 초안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초안. 글 중에 draft writing, draft. 초안 쓰는 거. 이제 오늘 나왔던 것 중에 블루프린트는 이제 한국어로도 청사진이라고 많이 쓰죠. 예전에 지금은 컴퓨터 시대라서 다 뭐 캐드나 이런 걸로 다 이게 뭐 3D로 이렇게 막 그려버리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직접 제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를 대고 그릴 때 그 종이 질을 보면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잘 비치는 종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막 뭐에 있을까요? 막 treasure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옛날 보물 찾기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뭘 쫙 펼치면 막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의 첫 번째가 청사진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그거를 블루프린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거 볼 거예요. 이렇게 막 어떤 뭐 예를 들면 도시 밑에 있는 하수도에 맞아요. 그 설계도 그러면 막 그걸 이렇게 막 겹치죠. 이렇게 겹쳐 보면 아 이게 전체 도시의 하수구가 위로 하나 가고 밑으로 하나 가고 이렇게 막 겹쳐서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치는 거. 그게 약간 푸른색이거든. 지금은 시대는 안 쓰죠. 지금은 다 컴퓨터라니까. 그런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래서 고쳤죠? 이게 이거 다시 들어보는 건 알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본다는 연습의 뜻이죠. rehear. 그죠? 리허설이라는 뜻은 또 이제 아실 거고 계속 들어보니까 연습하다의 개념이고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practice 연습하고 drafting 초안을 그리고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느낌이죠. 내가 지금 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한 것은 이 중에 이제 오늘 수업한 거는 평소에 하던 대로 1단계, 2단계를 거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가볍게 문제를 푸는데 채점을 해오세요. 그래야 질문할 게 생기니까. 그냥 문제만 풀어오면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 표시 좀 어렵다 이런 것들 표시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게 13, 15는 복습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우리 핑크책에다가 13, 15번은 복습 숙제를 해오시고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25번부터가 저번에 우리 녹화가 되어 있죠. 25번부터 몇 번까지가 녹화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32번까지가 녹화가 되어 있네요. 32번까지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녹화 영상이 있어요. 이게 아마 7월 17일인가까지 했을 거예요. 해서 이때까지 끝났어요. 한번 한 달 전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지금껏 단어는 까먹을 수 있지만 바뀐 규칙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좀 일관성을 가지고 영어는 규칙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바뀌면 그게 규칙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바라보는 일관성을 조금 배우시면 돼요. 그게 좀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기진 않았더라도 어렴풋이나마 조금 이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복습을 조금 하셔서 문제를 좀 푸시고 제가 한 문제 정도만 조금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한 달 전에 했던 준동사 찾는 연습 46번 전까지 해서 한 문제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7번, 34번까지. 야, 니네 많이 했구나. 수토반 아닌데?
화목반. 그죠? 32번까지 했어요. 34번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어요? 34번 한번 해볼래요? 동사의 개수입니다. 동사의 개수. 한 문장에는 동사 하나. 그럼 나머지는 준동사로 바꿔야 돼요. 빨리 풀어봐. 네 거 보고. 아, 네. 어차피 너만 모르는 거 아니고 다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자,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단어. 또 아니, 다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좀 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구문해요. 구문독해. 어려운 말을 쓰시네요. 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안 되는 게 있다면. 아니, 너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떤 단어. 품사는 느낌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이론이 결국엔 다 품사니까. 그 품사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 이 단어의 품사가 잘 모르겠다는 부분들도 좀 생기죠. 물론 단어의 뜻도 많이 있고. 네. 한번 봅시다. certainly는 부사니까. It is possible. 끝났죠. 일단은 우리가 배운 문장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것은 가능하다. 확실하게. 이게 끝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추가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굴 가리킨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이게 진짜 주어예요. 진짜 주어. 그러면 진짜 주어에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정동사고 두 번째 배운 것은 준동사인데, 일단 우리가 정동사의 특성을 좀 이해하냐 이거지. 정동사와 준동사가 있는데 정동사의 특성은 내가 아냐 이거지, 제대로. 정동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들어오면 일단 앞에 주어 붙을 수 있죠. 뒤에 목적어 붙을 수 있고 보어도 붙을 수 있죠. 거기다가 부사의 수식까지 받을 수 있죠. 일단 동사가 들어오면 단어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중심에 있어요, 동사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다 붙어요. 쉽게 말하면 동사 하나가 들어오면 단어가 붙는다. 특성 첫 번째가, 그죠? 단어를 연결하는 거예요. 단어 연결. 그거를 우리가 문장 선문으로 따지면 주어라고도 부르고 목적어라고도 부르고 보어도 부르고 부사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거야. 그런데 동사가 어려운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뭐 하는 특성이 있어서? 동사가 뭐 하는 특성이 있어요? 변해요. 이제 이게 어렵죠. 동사가 변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변하지? 동사가 뭘 기준으로 변해요? 수, 인칭, 시제와 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물론 법도 있는데 법은 내가 여기서 안 할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직설법이란 가정으로 일단 하니까. 그건 가정법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수, 인칭과 시제와 태를 다 하려면 결국엔 누굴 찾아야 돼? 누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져요, 결정이. 누가 있어야 동사의 수인칭, s를 붙일 거냐 말 거냐, ed를 쓸 거냐 ing를 쓸 거냐를 누구를 봐야 결정이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일단? 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물어보려는 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준동사가 되면 이 특성이 바뀌어요, 있어요? 준동사가 되면 동사의 특성을 가져가요, 버려요?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즉, 준동사도 뭐가 있어? 주어가 있어. 준동사도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라는 게 있다. 자, 동명사의 정의로 내가 어떻게 내리자? 명사 자리에 쓰인 누구?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쓰인 누구? 동사입니다. 동명사 목적어 가질 수 있다 없다? 네?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동사를 품사를 바꾼 거예요. 왜?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 접속사를 안 썼으니까 품사를 바꿔준 거야. 그 자리가 명사 자리라서. 그러면 명사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명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했다? 동사란 말이야. 동사의 특성이 있다 없다? 그대로 다 있어요. 동명사는 주어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그걸 뭐라 부른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문장의 주어는 따로 있으니까. 그럼 동명사는 시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동명사는 목적어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단 말이야.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분사도 마찬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achieve가 주어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문장을 어디서 닫아야 되냐고. 애들아, 어디서 닫아야 돼? 어디까지가 주어야? 얘가 동사니까 누구를 가진 거야? achieve가 뜻이 뭡니까? 성취하다. 아니, 주어인데 목적어를 갖잖아요. 그럼 명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명사잖아, 이렇게. achieve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그래서 문장이 닫히는 거야.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를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다음 단어가 보이지. 이해가요? 그러면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야? 아니, 당연히 목적어는 명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붙을 수 있죠. 그것도 두 개씩이나. occasionally니까 뜻이 뭐예요? 가운데 case 들어갔죠? case가 뜻이 뭐야? 경우, 사건. 자주 일어나는 뜻이에요. 가끔 일 있을 때만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occasion이 가끔이야. 사건, 일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러면 간헐적이지만 가끔 있지만 practical. 또 연습하는 하지 말고 practical 형용사로 쓰면 뜻이 뭐야? 실용적이잖아요. 실용적. 쓰일 수 있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실용적, 가끔 있는 거지만 간헐적으로 가끔 있지만 실용적인, 실질적인 소리죠. 여기서는 실질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주어라고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로를 닫아야, 얘들아, 가로를 닫아야 문장의 끝,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건지가 보이잖아. 지금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했잖아요. 가운데 막 뚫고 들어가지 마. 야, 니네들 한국어를 가운데서부터 읽으면 읽히냐? 내 모국어인데도 안 읽히는데? 왜 얘네들은 단어 빼먹고 막 니 맘대로 넘어가 버리냐고. 아니, 어렵지도 않은데 해석을 해. on the base 전치사 하나 명사 하나잖아.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다만 이 전치사 명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성공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을 이루다니까. 이건 부사적 개념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을 이룬대잖아. 무엇을 기반으로? 전치사 하나 명사. 또 전치사 하나 명사 찾아봐. 얘가 명사는 아니잖아. 사이언티픽 얘가 명사는 아니잖아. 여기가 명사잖아. 그럼 묶어. 그러면 이제 단어 뜻만 조금 알면 되죠. adequate 뜻이 뭐야? 적절한이죠. fit이나 appropriate이죠. 또는 proper 한다라도 잘 쓰이니까. 적절한인데 형용사에 in을 붙이면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not의 뜻이라고 그랬죠. 동사는 안으로라는 소리고. 그러면 적절치 않은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공을 가끔이지만 이뤄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다 나온 다음에 대시가 있어. 얘들아, 대시 뭘 됐어? 추가, 뭐 다른 정보가 나와요? 아니요. 다른 정보가 나와요? 같은 정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가라기보다는 재설명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추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짜장면 탕수육. 하고 나서 탕수육이 나오면 추가인데 이건 다른 얘기, 하지만 같은 얘기긴 하지. 근데 재진술이라는 것은 짜장면, 즉 검은색 면발이 들어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추가라고 생각해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근데 이 말 해석하면 그대로 이해인데. 이거를 추가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이해 가요? 네. 근데 여기 as with가 또 이제 단어가 모르는 게 나왔는데 한번 봐봐. 저 대시가 재진술,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지. 우리말로 해석하면 즉인데 저 as with에 무슨 전치사의 뜻을 넣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니? 물론 나중에 이거 다 다시 할 겁니다. 전치사 저거 결국에는 이게 제 설명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설명이니까 예시 들어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한글을 붙여봐. 그냥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뭐 생각하시던가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이러이러한 많은 사람들인데 구체적이라면 예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as with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as가 보통 전치사 쓰면 무슨 뜻이야? as 따라서? 아니. 그거는 접속사잖아. 전치사로 쓸 때 뭐뭐로써 또는 뭐뭐처럼 이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이해 갔어요? as with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까지 내용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이건 가능합니다. 뭐 하는 게? 성취하는 게. 가끔이지만 실질적인 성공. 뭐를 기반으로? 부족한 또는 적절치 않은 과학 지식을 가지고 그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공을 이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마치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예시 들어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러이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 자, 명사 뒤에 WH니까 형용사죠. 이러이러한 believe 믿거나 confirm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 이 뒤에 거 읽지 말아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여야 합니까? 긍정이어야 돼요, 부정이어야 돼요? 긍정이에요. 이 앞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거라니까. 앞 내용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거 아니었어요? 아, 긍정적이에요? 아,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가짜, 부적절한, 적절치 않은 과학적 지식으로. 그럼 여기 뒤에 나온 내용이 뭐여야 돼? 과학적이어야 돼? 비과학적이어야 돼? 비과학적 지식이 예 아닙니까, 지금? 예언들을 믿고 또는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과학적 지식으로도 성공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해 가요? 좀 문법을 조금 가볍게 하세요. 머리를 가볍게 해야 우리는 크리티컬 띵킹이 가능해요. 원어민이 아니지만 원어민처럼 이해를 받아들여야 그죠? 생각을 할 수 있을 여유가 생기지. 내 머리를 좀 비워놔야 이게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그 논리력은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다고. 근데 영어만 생각하면, 영어만 시작하면 그냥 해석만 하고 끝이야. 난 바꿨으니까 됐어. 생각은 안 해도 돼. 니네들 국어 모의고사 풀면 생각 안 합니까? 우리 모국어라서? 생각 안 해도 풀려요? 아니요. 국어 모의고사 풀면 우리가 모국어니까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막 풀려요? 근데 왜 외국어는 생각을 안 하냐고. 이것도 논설문인데. 외국어니까 더더욱 생각해야지. 주어 동사만 나눴으니까 난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신이 아니야. 내신은 한국어로 내가 내용을 이미 알잖아. 암기력 테스트 아닙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수능이 무슨 암기력 시험이에요. 수능이. 3년째 암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험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본 문장들이에요, 다. 한 번도 안 본 지문들이에요, 다. 수능시험 문제, 모의고사는.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believe in? believe in은 believe하고 약간 다른 게 이게 존재를 믿는 거예요. believe in the God.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달러 표지 그 뭡니까? 미국 달러에 보면 believe in God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believe in 존재를 믿고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확신하려고. 무엇을? firm이 뜻이 뭡니까? 단단한 확고한이잖아. 거기다 con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complete나 완전히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확정하는 것이 확언하답니다. 무엇을? predict니까 미리 말한 거니까 뭐예요? 예언. 문장 다 끝났잖아. 뒤에 누구 자리? 형용사로 바꿔야 되잖아요. 동사 쓰면 안 되잖아요. 형용사로 바꿔놓고 써야 되잖아. 동사를 쓰려고 그러면 접속사를 쓰던가. 여기에 이미 동사, 여기 접속사 동사 이미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접속사 동사 끝났는데 더 이상 동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명사 뒤니까 형용사로 바꾸는 형태로 써야죠. 네가 동사를 쓰고 싶으면 which are made를 쓰던가 접속사를 한번 다시 써주던가 그렇게 하면 수식이 가능하죠. 이해 갔어요? 빼려면 비동사랑 같이 빼야 됩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빼면 동사도 빼야죠. 동사를 넣을 거면 접속사를 넣고 형용사 자리죠. 만들어진 뭐를 기반으로 on the basis of horoscope. horoscope가 뭔지 아세요? 네. 아, 배웠구나. horo가 hour입니다. 시간을 scope가 뭐예요? telescope. 멀리 보는 거. 만안경. 그러면 scope가 뜻이 뭐예요? stethoscope. steth가 어디예요? 몸 중에. steth. 야, 아니 이걸 안 해옵니까? steth. 가슴. 청진기.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시간을 본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선생님, 시간을 보면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루 시간 말고 1년. 1년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은 자전이 아니라 공전이잖아. 그러니까 공전을 보려면, 달을 보려면, 그러니까 달,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을 보려면 결국엔 누굴 보고 판단해요? 별자리가 바뀌죠. 그래서 시간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컨스텔라. 스텔라가 별이죠. 이 별을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star를 바꾸면 뭐예요? 이거 astro. A자 여기 앞으로 빼봐. 철자 뭐야? 아니 A를 여기 뒤로 빼보라고. star죠. star의 A자가 앞으로 가면 astro입니다. 이게 별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별을 다루는 학문 라지. astrology가 점성술입니다. 그것 중에 시간을 따진다라는 이게 점성술. 별자리 운세를 말해요. 호로스코프. 알겠어요? 시간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비과학적. 누구에 대한 설명? inadequate.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게 재진술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시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46번까지 한번 풀어와 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생략된 걸 하겠습니다. 드디어 분사와 관계사. 선생님은 분사 구문 시작할 때 관계사랑 같이 설명해요. 어차피 둘 다 뭐가 빠진 거니까? 겹치는 명사. 명사가 빠지면 그 문장이 뭘로 바뀌는 거니까? 동사를 뭘로 바꾼 게 분사예요? 형용사로 바꿨죠. 관계대명사도 명사를 빼버렸으니까 누구로 바뀐 거예요? 형용사로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김밥을 사줬다는데 김밥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사주었다가 아니라 원래는 엄마가 김밥을 사주었다였는데 앞에 김밥이 또 있어. 그래서 김밥을 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주신 김밥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관계사와 분사의 공통점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그 명사가 생략된 걸 가리키기 전에 생략되지 않은 거를 주어 동사를 찾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한 규칙을
정동사를 기준으로 문제를 낸 게 27번까지고 정동사는 있으니 준동사를 정해봐 한 것이 46번까지예요. 아셨죠? 생략된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분사하고 분사 구문하고 이제 관계사가 들어갈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규칙은 다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거 없다. 생략된 것만 찾아내면 된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독해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반까지 쉬시면 돼요.